그리고 이 책장 안까지 다 들어와야 되고 줄 약간 밝게 해줘. 먼저 자기소개를. 저는 심리학자면서 예술기획자인 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공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했고요. 그리고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예술대학 사진학과를 학부를 또 갔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졸업하면서 동시에 예술이론으로 대학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한 일은 대학에서 강의를 해요. 만 25.5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학기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하고 만나는 거를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일을 굉장히 일찍 시작한 편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한 공부하고 일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심리학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전공을 가지고 예술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예술대학 다니고 거기서 어떤 직업을 택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리 어찌 보면은 굉장히 나이브한 다른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 특히 기계로 만들어낸 이미지, 사진 전공자니까 카메라로 만들어진 이미지, 그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통되고 즉각적인 반응을 가지는데 그게 왜 그럴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대학 생활을 할 때 심리학과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그냥 고등학교 때 하던 거 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A, B 맞으면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대학을 딱 가서 보니까 이제 매주 과제를 내줘요, 선생님이. 그리고 매주 그 실기 과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과제 리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나는 왜 A를 못 받을까? 그 실기 평가라는 게 이게 뭐지?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다 이 작품은 좋다 그러고 이 작품은 안 좋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수님들께도 좀 여쭤보고 했는데 사실 시원한 답을 못 받고요. 이제 매번 나는 그냥 다시 해. 우리 때 이제 과제에 RS 그러면은 리슛이에요. 다시 찍어. 그다음에 RP 그러면은 리프린트. 그래서 프린트 다시 해. 그러니까 리슛보다는 리프린트가 낫죠. 리슛 나오면은 나는 그냥 일주일을 헛살은 거예요. 밤새고 내가 과제를 해가지고 갔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저한테 어떤 질문으로 다가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뭔가를 봤을 때 잘했네? 좋네?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런 질문.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사실 굉장히 빨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바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공통된 반응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심리학에서는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제가 공부도 하고 하면서 박사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박사과정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우리 지도 교수님하고 처음에 이제 면담을 했는데 제가 심리학 학부 이후에 이런 길을 걷다 보니 이 질문이 심리학 영역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도 제가 인지심리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자, 시험을 보거라. 시험을 봐야 들었지 박사를. 그래서 시험 공부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박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재밌는 게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는 저의 그 질문이 과연 이게 해결 가능한 것인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박사 과정은 또 다른 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심리학이 어떻게 저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공부한 거를 세상에 필요한 걸로 가공하거나 내가 기획해서 그걸 주도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나,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연구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박사과정에서 배운 두 가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박사라는 거 자체는 그냥 논문 마지막 심사 끝나고 나왔을 때 이제 복도에 서서 대기로 있다가 마지막 이제 심사위원들의 토론이 끝나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모든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신박사 축하하네 라는 말을 우리 지도교수한테 들었을 때 그 순간이 제일 기뻤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강의는 계속했고, 그리고 연구자로서 독립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그거를 제가 책임연구원이 돼서 진행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격적으로 이제 예술기획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계에서 일하는 기획자들 중에 사실은 심리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문적인 배경이 미술사거나 뭐 철학 미학 이쪽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학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실제로 연구 활동을 계속 하면서 기획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뷰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 저한테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 제가 경력을 시작할 때는 이제 회의적인 시선, 의심을 품고 잘할 수 있을까? 쟤는 뭐 엉뚱하게 이상한 전공 해가지고 어떻게 인지과학 해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뭘 한다는 거지?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저는 그 자체로 굉장히 흥미로운 저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었고, 연구자로서 밝혀낸 것들이 제가 예술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기획자로서 작가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면서 실제 관객들이 현장에 찾아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만든 전시가 관람객에게 좀 차별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 예술대학에 학부생으로 있을 때 입학하고 한 3학기 정도가 그 질문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질문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평가를 잘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를 받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A를 처음부터 쫙 받았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런 거 고민했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냥 우리 선생님 훌륭하시고 나는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이렇게 만족스러워 했을 텐데, 일단 제가 막 평생 안 받아보던 C도 받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고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작품을 볼 때도 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A를 받고 나는 B를 받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 3학기쯤 지나가니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하고, 사실은 그때 그 학생 이름도 저는 기억이 나요. 얼굴도 기억나고. 같은 반에 있는 다른 학생이 과제 리뷰를 받기 위해서 자기 작품을 쫙 펼쳐서 보여주는데, 그 순간 내가 와, 쟤는 잘했구나.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찌 보면 제가 학생으로선 약간 개안을 했다 그럴까? 이게 잘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룰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럴까?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오리지널리티인 것 같아요. 독창적인 거, 차별적인 거, 아이디어가 남다른 거. 그리고 그게 보는 사람한테까지 통하려면 표현 방법에 있어서 또 차별적인 지위가 있어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그게 구현되는 방식이 이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그럼 꽝인 거예요. 거꾸로 정말 기상천외한 뭔가인데 아이디어가 아무 생각이 없어. 약간 광고 같아. 그러면 또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파인아트 쪽에서는 결국은 아이디어, 주제의식 이거가 어떻게 남다르냐 하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이 어떻게 자기 스타일이냐 이게 완전히 온전히 처음 본 거는 없죠 세상에 요새 같은 세상에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아니야 내가 이거 유명한 사람 누구 작품에서 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지점이 확실히 달라 라는 거를 자기도 말할 수 있고 남들도 읽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심도 있게 읽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 그러면 사실은 경험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나한테 예술대학에서 첫 세 학기는 그런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남 잘한 것도 보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쫙 가는데 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고 이제 룰을 익혀 나가는 거죠. 그 동네 어법이 나한테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실에서 밤새서 작업을 하고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가져가고 하는 과정 자체가 고단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 학기 되니까는 장학금 주던데. 그리고 제가 연구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진 답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연구도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색이 바뀌면 어떻게 달라지지? 그러면 이미지는 똑같이 있는데 조명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지?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색온도가 아주 높은 푸르시름한 빛을 비춰가지고 내가 얘기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그걸 한 20년 그러니까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자의 경험이잖아요. 네. UX가. 그런데 저는 예술 장면에서 관객의 경험을 설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한